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이 왕년에 잘 나갔다는 남성 A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올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고 집에서는 하루 세끼 다 챙겨 먹는 삼식이라고 구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닌데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우리 A님,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역시 은퇴가 20년 정도 남은 한의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같은 가장으로서 좀 공감이 가시나요? 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나이도 젊고 또 정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님의 입장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아주 공감 못할 바는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은퇴한 뒤에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하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네. 좀 우스갯소리지만 좀 마음이 아픈데 60살까지 또는 뭐 65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집에서 구박받으면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이 한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A님도 보약을 드시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A님의 병명은 탈영실정증입니다. 지위를 상실했을 때 가치 없게 느껴지고 정신줄을 못 잡는 병을 탈영, 돈을 잃었을 때 우울감에 빠져 밥도 잘 못 먹는 병을 실정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탈영실정증, 즉 은퇴 우울증입니다. 약 먹으면 좀 좋겠죠? 그럼요. 네. 원지 석창포라는 한약재를 주로 쓰는데 둘 다 정신보약입니다. 정신보약에다 몸보약을 합해서 사용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향부자라는 한약을 갈아서 소금과 함께 양치질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기간은 3개월 정도가 기본입니다. 사실 약도 약이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네. 100세 시대인데 뭐 아직 30년 정도 인생이 더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라는 인생사 큰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퇴직하고도 살아야 할 날이 30년일 줄 몰랐습니다. 부모 봉양, 자식 결혼 뒷바라지하는 밑받침 세대가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전셋집은 해주는 게 보통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각종 스트레스부터 몸 증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은퇴 스트레스를 등산, 낚시, 운동으로 풀라는 권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위와 돈을 잃어 생긴 병인데 등산, 낚시, 운동으로 모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한두 달 좋아지다가 다시 우울해집니다. 끝내 허전한 가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먼저 지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지위요? 네, 선생님이라고 불리다가 아저씨라고 불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잃은 지위를 집안에서 챙기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삼시세끼 항상 밥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돈은 적게 벌더라도 벌 수 있으면 벌어야 합니다. 63세는 아직 노인도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도 벌면 우울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강의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일터나 집이 아닌 자신만의 사무실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돈이잖아요. 네네. 이제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으니까 좀 수입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 전문가들은 돈을 줄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하는데요. 좀 뻔뻔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경조사부터 빠지고 집에 차가 2대면 큰 차 한 대를 팔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조언은 노후 대비 5억이 필수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5억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씀씀이를 줄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통계를 보니까요. 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이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은퇴에 따른 우울감의 영향을 분석했다고 해요. 네네. 결과를 보면은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가 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직장을 다닌 남편을 둔 경우보다 7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뿐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성분은 어떻게 대처하죠? 네, 은퇴로 인한 지위와 돈의 상실은 아내에게도 크게 다가옵니다.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아내는 집안에서 본인 위주로 일정을 짰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상도 안 차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상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간섭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해온 경력이 30년인데요. 상전이 생기면서 지위가 내려앉았습니다. 밥 챙기는 일이 매번 신경 쓰입니다. 나이 들면 집안일에서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웬걸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이제 돈 걱정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런 관계 스트레스가 주는 거는 역시 부부간의 기대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편은 이제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좀 대우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럴 네. 거고, 여성분은 상정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골칫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극복법은 없을까요? 일단 집안일을 반반 나눠서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공동 가장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취미를 같이 하면 가족 간 소통이 되고 긴장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걱정이 줄어듭니다. 맞아요. 네네.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몸도 또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은퇴를 앞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과거에 붙들리면 우울증이 됩니다.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하고 있으면 초라해집니다. 또 생각이 미래 걱정에 꽂히면 불안이 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은퇴한 사람도 현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적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을 찾아보고 사람들과 만나면 현재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은퇴 후 새 직장을 가진 분들에게 우울증이 적습니다. 30대, 50대 청장년층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죠?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야 하고 건강에 유의하고 또 과도한 지출을 삼가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게 생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부터 아내와 집안일도 나눠 하고 서로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야겠죠. 네, 왕년에 나 잘 나갔다 이런 생각 너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도 잘 나가고 있으시잖아요.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자책하면 본인만 힘듭니다. 100세 인생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은퇴 우울증은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새끼 잘 챙겨 먹는 우리 30위 부부 라디오 특진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중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